3. 노자 한비 열전.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둔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리 사람으로 성은 이시, 이름은 이, 자는 담이다. 그는 주나라의 장서실을 지키는 사관이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 머무를 때 노자에게 예를 묻자 노자는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과 뼈가 모두 이미 썩어 없어지고 오직 그들의 말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달려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이 되오.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두어 텅 빈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모습과 지나친 야심을 버리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는 까닭은 이와 같기 때문이요.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했다. 새가 잘 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나는 알며 짐승이 잘 달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질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로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오늘 만났던 노자는 아마도 용 같은 존재였구나. 노자는 도와 덕을 닦고 그는 학문을 스스로 숨겨 명성을 없애는 데 힘썼다. 오랫동안 주나라에서 살다가 주나라가 쇠락해가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가 함곡관에 이르자 관령 윤희가 와서 말했다.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에게 억지로라도 책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노자는 책 상하편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5천여자로 말하고 떠나가버려 그가 어떻게 여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노래자, 춘추시대의 언자입니다. 노래자도 초나라 사람으로 책 15편을 지어 도가에 쓰임을 말하였는데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 대체로 노자는 160여 세 또는 200여 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도를 닦아 수명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자가 죽은 지 129년 되던 해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 태사는 역사책이나 역법을 관장하던 직책입니다. 주나라 태사 담이 진나라 흥공을 만나 말했다. 처음에 진나라는 주나라와 합쳤다가 500년이 지나면 나뉘고 나뉜 날로부터 70년이 지나면 패왕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담이 바로 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아는 이가 없다. 노자는 숨어 사는 군자였다. 노자의 아들은 이름이 종인데 종은 위나라 장군이 되어 단간을 봉토로 받았다. 종의 아들은 주이고 주의 아들은 궁이며 궁의 현소는 가인데 가는 한나라 효문제 때에 벼슬 했다. 가의 아들 해는 교서왕 앙의 태부가 되어 제나라의 한 지역을 다스렸다. 세상에서 노자의 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유가 학문을 내치고 유가 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역시 노자를 내쳤다. 길이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이러한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인은 노자를 말합니다. 이인은 하지 않는 것으로서 저절로 교화되게 하고 맑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저절로 올바르게 되도록 했다. 관리가 되는 이 더러운 시궁창에서 놀리라. 장자는 몽현 사람으로 이름은 주의다. 그는 일찍이 몽현의 칠원이라는 곳에서 벼슬아치 노릇을 했으며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다. 그의 학문은 넓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 학문의 요체는 근본적으로 노자의 학설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책 10여만 자는 대부분 모두 우원들이다. 그는 어부, 도첩, 거협 편을 지어서 공자무리를 호되게 비판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외루허, 항상자 같은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로서 사실이 아니다. 그는 책을 지음에
빼어난 문사로 세상 일을 살피고 인간의 마음에 어울리는 비유를 들어 유가와 묵가를 예리하게 공격했다. 비록 당대의 학문이 무르익은 위대한 학자들도 그의 공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의 말은 거센 물결처럼 거침이 없이 생각대로 펼쳐졌으므로 왕공이나 대인들에게 그릇감으로 여겨지지 못했다.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후한 예물을 주고 제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장주는 웃으며 초나라 왕의 사신에게 말했다. 청금은 막대한 이익이고 경상이란 높은 지위지요. 그대는 어찌 교제는 고대 제왕이 해마다 동짓날에 도성의 남쪽 교회에서 하늘에 올린 제사를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 교제를 지낼 때 희생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다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결국 종묘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이때 그 소가 몸집이 작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소?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스스로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혁명지학의 대가 신불해. 신불해는 경업사람으로 본래는 정나라의 하찮은 신하였다. 법과의 학술을 배워 한나라 소우에게 유세하여 관직을 구하니 소우가 등용하여 제상으로 삼았다. 그는 15년 동안 안으로는 정치와 교육을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제후들을 상대했다. 결국 신불해를 말합니다. 결국 신자가 자리에 있을 때 나라는 다스려지고 군대가 강하여 한나라로 쳐들어오는 자가 없었다. 신자의 학문은 황노의 근본을 두고 혁명을 내세웠다. 그는 글 2편을 썼는데 그것을 신자라고 한다. 용의 비늘을 건드리지 마라. 한비는 한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혁명과 법술의 학설을 좋아했으나 그의 학문은 황노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한비는 말을 더듬어 유세는 잘 못했으나 책을 잘 썼다. 이사와 함께 순경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사는 자신이 한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한비는 한나라 땅이 나날이 줄어들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한나라 왕 한안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간언했지만 한나라 왕은 그를 등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비는 한나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과 제도를 닦아 바로 세우고 권세를 잡아 신하들을 부리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튼튼하게 하며 인재를 찾아 쓰고 어진 사람을 임명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 유학자들을 말합니다.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를 등용하여 그들을 전투에서 공로와 실적이 있는 자보다 윗자리에 앉히는 것을 싫어하였다. 한비는 유가는 글로 나라의 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협객은 힘으로 나라의 금령을 어긴다고 생각했다. 군주는 나라가 편안할 때에는 명예를 쫓는 사람을 총애하고 위급할 때는 갑옷 입고 투구선 무사를 등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서 복록을 주어 등용하는 자는 위급할 때에는 쓸 수 없는 자이고 위급할 때에 쓰이는 사람은 복록을 주어 등용한 자가 아니다. 한비는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들이 사악한 신하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옛날 왕들이 시행한 정치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변화를 살펴 고분, 오두, 내저설, 외저설, 설림, 세난, 편 등 10여만 자의 글을 지었다. 그러나 한비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세난편을 매우 자세하게 지었음에도 결국은 진나라에서 죽어 자신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세난편에서 말하였다. 대체로 유세의 어려움은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솜씨로 뜻을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감히 해야 할 말을 자유롭게 모두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은 군주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내 주장을 그 마음에 꼭 들어맞게 하는 데 있다. 상대방이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데 큰 이익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식견이 낮은 속된 사람이라고 틀림없이 가볍게 여기며 멀리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높은 이름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상식이 없고 세상 이치에 어둡다고 틀림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면서 겉으로는 높은 이름을 원할 때 높은 이름을 얻는 방법으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만약 큰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설득한다면 속으로는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그를 끓일 것이다. 유세자는 이러한 점들을 알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일이란 은밀히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말이 새어나가면 실패한다. 그러나 유세자가 상대방의 비밀을 들출 뜻이 없었지만 우연히 상대방의 비밀을 말한다면 유세자는 몸이 위태로워진다. 또 군주에게 허물이 있을 때 유세자가 주저없이 분명하게 바른 말을 하고 교묘한 주장을 내세워 그 잘못을 들추어내면 그 몸은 위태로워진다. 유세자가 아직 군주에게 두터운 신임과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버리면 설령 그 주장을 실행하여 공을 세우더라도 군주는 그 덕을 잊을 것이며, 그 주장을 실행하지 않아 실패하게 되면 군주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유세자의 몸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 군주가 좋은 계책을 얻어 자기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데 유세자가 그 내막을 알게 되면 그 몸이 위태로워진다. 군주가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을 때 유세자가 이것을 알게 되면 역시 몸이 위태로워진다. 또 군주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일을 멈추게 하면 또한 몸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어진 군주에 관해서 말하면 자기를 헐뜯는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지위가 낮은 인물에 관해서 말하면 군주의 권세를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며, 군주가 총애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이용하려는 줄 알며, 군주가 미워하는 자에 관해서 논하면 자기를 떠버리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말을 꾸미지 않고 간결하게 하면 아는 게 없다고 하찮게 여길 것이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말이 많다고 할 것이며, 사실에 근거하여 이치에 맞는 의견을 말하면 소심한 겁쟁이라 말을 다 못한다고 할 것이고, 생각한 바를 거침없이 말하면 버릇없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유세의 어려운 점이니 알지 않을 수 없다. 유세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점을 덮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계책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지나간 잘못을 꼬집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정을 용감한 것이라고 여기면 구태여 반대 의견을 내세워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더라도 그 일의 어려움을 들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유세자는 군주가 꾸민 일과 같은 계책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군주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며, 군주와 같은 실패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며 두둔해주고, 군주와 같은 실수를 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잘못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덮어주어야 한다. 군주가 유세자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주장을 내치지 않아야 비로소 유세자는 그 지혜와 은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군주에게 신임을 얻고 의심받지 않으며 자신이 아는 바를 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 군주의 총애가 깊어지면 그 계책을 올려도 의심받지 않고 군주와 서로 다투며 말하여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세자가 국가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명백히 따져 군주가 공적을 이룰 수 있게 하며 옳고 그름을 솔직하게 지적해도 영화를 얻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면 유세는 성공한 것이다. 재상이윤이 요리사가 되고 백리애가 포로가 된 것은 모두 군주에게 등용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면서도 이처럼 자기 몸을 수고롭게 하고 천한 일을 겪은 뒤에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재능 있는 인재라도 이러한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송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집의 담장이 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담장을 다시 쌓지 않으면 도둑이 될 것입니다. 그 이웃집 주인도 아들과 똑같이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정말 많은 재물을 잃었다. 부자는 자기 아들은 매우 똑똑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이웃집 주인을 의심했다.
예전에 정나라 무공은 호나라를 칠 계획으로 자기 딸을 호나라 군주에게 시집 보내고 대신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데 어느 나라를 치면 되겠소? 광기사가 대답했다. 호나라를 칠만 합니다. 이에 광기사를 죽이며 무공은 이렇게 말했다. 호나라는 형제 같은 나라인데 그대는 호나라를 치라고 하니 어찌된 일이요? 호나라 군주는 이 소식을 듣고 정나라를 친한 친구 나라로 여기고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나라 군사들이 호나라를 습격하여 취하였다. 이웃집 사람과 광기사가 한 말은 모두 옳으나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고 가벼운 경우는 의심을 받았다. 이는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렵다는 뜻이다. 예전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위나라 군주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법에 군주의 수레를 훔쳤다는 자는 월형, 이건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입니다. 군주의 수레를 훔쳤다는 자는 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얼마 뒤에 미자의 어머니가 병이 나자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밤에 미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미자는 군주의 명령이라고 속여 군주의 수레를 타고 대궐문을 빠져나갔다. 군주는 이 일을 듣고 미자를 어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해서 발 뒤꿈치가 잘리는 형벌까지 감수하다니. 또 미자가 군주와 과수원에 갔다가 복숭아를 먹어보니 맛이 달았다. 미자가 먹던 복숭아를 군주에게 바치자 군주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를 아끼는구나. 제 입맛을 참고 이토록 나를 생각하다니. 그 뒤 미자는 고운 얼굴빛이 사라져 군주의 총애를 잃고 군주에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자 군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일찍이 나를 속이고 내 수레를 탔고 또 나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게 했다. 미자의 행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를 바 없었지만 처음에는 현명하다고 칭찬을 하고 나중에는 죄를 입게 되었다. 그것은 군주가 그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총애를 받을 때는 지혜가 군주의 마음에 든다고 하여 더욱 친밀해지고 군주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죄를 짓는다고 하여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에게 간언하고 유시하는 자는 군주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유시해야 한다. 용이라는 벌레는 잘 길들여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 등에 탈 수도 있으나 그 목덜미 아래에 거꾸로 난 한자 길이의 비늘이 있어 그것을 건드린 사람은 용이 죽인다고 한다. 군주에게도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유세하는 사람이 군주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지 않아야 성공한 유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비의 세남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비의 책을 진나라로 가지고 와 전파했다. 진왕, 진시황입니다. 진왕은 고분, 오두 두 편의 문장을 보고 말했다. 아, 과인이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나 교유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사가 말했다. 이것은 한비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진나라는 이 때문에 급히 한나라를 공격했다. 한나라 왕은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으나 다급해지자 즉시 한비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낸다. 진왕은 한비를 좋아하기는 하나 믿어 등용하지는 않았다. 이때 이사와 요가가 한비를 해치려고 그를 헐뜯어 말했다. 한비는 한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왕께서 제후들을 삼키려는데 그는 끝까지 한나라를 위해 일하지 진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을 테니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왕께서 그를 등용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머물게 했다가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이는 스스로 뒤탈을 남기는 일이니 죄를 뒤집어 씌워 법에 따라 죽이느니만 못합니다. 진왕은 옳다고 여기고 한비를 옥리에게 넘겨 죄를 묻도록 하였다. 이사는 사람을 보내 한비에게 독약을 전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려고 하였다. 한비는 직접 진왕을 만나 진언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진왕이 뒤늦게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한비를 놓아주게 하였으나 한비는 이미 죽은 뒤였다. 신자와 한자, 한자는 한비입니다. 신자와 한자는 모두 책을 지어 후세에 전했으므로 배우는 자들이 많았다. 나는 다만 한자가 세난편을 짓고도 스스로는 재앙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슬플 뿐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노자가 귀하게 생각하는 돈은 허무이고 무위에서 변화에 호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책은 그리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 장자는 노자가 말한 도덕의 의미를 미루어 풀어서 자유롭게 논했는데 그 요지 또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신자는 스스로 힘써 명분과 실질에 적용시켰다. 한자는 먹물을 친 것처럼 법규를 만들어 세상의 모든 일을 결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였지만 그 극단에 치우쳐 각박하고 은혜로움이 부족했다. 이들 셋은 모두 노자의 도와 덕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니 노자의 사상이 깊고도 먼 것이다.